네,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어셀프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공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번 편에 네.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 유머 위트 있는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또 이제 네. 대댓글 달아주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달아주셨죠? 그 한번 가서 보고 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댓글창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호밀밭의 파수꾼 네. 이야기 진행하고 있었고요. 네. 자, 1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나요? 홀든. 네, 이란 주인공 이제 홀든이죠. 네, 약간의 저항감과 반항감을 갖고 있는 학생이 네, 학교를 퇴학당하고 집에 가면 이제 죽으니까 맞아요. 혼나니까 맞아요. 이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출하고 뉴욕으로 가는 지하철을 끊고 네, 뉴욕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네, 그때 있었던 내용들을 일부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이 친구가 가출하고 나서 음. 참 뭐 마음의 안정감도 굉장히 저하돼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집까지 나왔는데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네. 이런 마음에 싱숭생숭하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한 대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잠에 들었어요. 내가 네. 자, 그렇게 다음 날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호, 오늘 뭐 하려나? 자, 밥을 먹어야겠죠. 네. 배고프니까. 돈을 근데 다 뺏겼잖아요. 지갑에 있는 한 10달러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다는 아니고 네. 양심 있는 가드네요. 착하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을지도. 이 자식 너 5만 원 있네. 5만 원 일단 이것만 내놔봐. 100만 원 있는 건 그대로 놓고 자식아. 나머지는 넣었어. 이렇게. 착하다. 전 당연히 다 뺏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럼 너무 거시기 하겠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야죠. 그치? 얘네도 돈 많이 가져가면은 네. 세금 처리하기 좀 힘들어지니까 딱 5만 원씩만 했나 봐. 맞아요. 자, 어쨌든 밥을 먹어야 돼요. 네. 근데 호텔에도 식당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텔 식당 괜히 갔다가 어제 무서운 아저씨 마주치는 거 좀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호텔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네. 나와서 네.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하필 또 이 옆 테이블 쪽에 네. 수녀님들이 우르르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오늘 막 커피, 계란, 토스트, 오렌지 주스 막 깔아놓고 만찬처럼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은 토스트 하나랑 커피 하나만 이렇게 야금야금 드시고 계셔. 그 모습이 좀 짠해. 근데 마침 또 그때가 이제 연말쯤이었을 거 아닙니까? 기숙사 이제 끝나고 올 때쯤이니까. 네. 그 구세군 모금 활동을 하고 계신 수녀님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10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오호. 그러면서 네. 이제 수녀님들도 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네. 얘도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푸근해짐을 느껴요. 어제 밤에 네. 이상한 거 불렀다가 막 15달러 뺏기고 네. 그럴 돈이면은 차라리 또 기부하면 내 마음이라도 편해지지 않을까. 좋은 곳에 쓰는 거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일까요? 나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은 좀 기분 좋은 상태로 식당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걷고 있는데 네. 음반 하나가 이제 또 있는 거예요. 음반 가게, 레코드 가게를 가다가 저 음반 여동생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것도 삽니다. 벌써 돈 한 2만 원 썼죠.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예전에 잠깐 또 썸을 탔던 셀리랑 친구를 불러내요. 네. 이제 낮이니까 이때쯤이면 연락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랑 이제 데이트 비슷하게 연극도 보고 나오고 네. 둘이 스케이트장을 가요. 스케이트장 가서 막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놀다가 네. 이 친구가 셀리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 전에도 즐거웠겠지. 하하호호 연극 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셀리한테 나랑 떠나자. 어디든 가서 내가 일자리든 구해가지고 진짜 내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나랑 떠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셀리가 그런 현실성 없는 말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은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얘는 또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뭐가 얼마나 잘못됐고 사회는 뭐가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얘랑 또 이게 결이 안 맞는 거야, 대화가. 그래서 셀리한테 알았어 꺼져 이러고 나옵니다. 네. 셀리 막 울고 얘는 스케이트장을 나와요.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나와서 또 이제 뭐 하겠습니까 얘는? 뭐예요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요. 징하다. 근데 또 네. 어제 밤하고 상황이 좀 달라. 누구랑 연락이 돼요. 네. 네. 그래요? 네, 칼로스라는 친구랑 이제 뭐 지인에 가까운 뭐 어떻게 뭐 상급생 뭐 같은 학교에 아는 사람 네. 뭐 요 정도 되는 친구인 칼로스랑 연락이 돼가지고 술집에 가서 이제 또 술을 먹습니다. 네. 뭐 한 오후쯤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또 누구 만나서 이렇게 노니까 술 그냥 오늘 살게요 하고 막 엄청나게 먹었나 봐. 네. 그래서 완전 거하게 취해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짓거리가 하염없이 걸어요. 하염없이 걷게 되는데 네. 이제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의식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기술과 묘사를 정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1부 때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네. 물론 우리가 행보만 가지고도 굉장히 공감을 좀 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혼자 걷고 막 택시 타고 가는 길에도 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잘 빼곡하게 적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이런 대목들을 읽어보는 재미도 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걷는 내내 네. 참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 가지 상념에 막 빠집니다. 그 상념들을 표현한 게 되게 재밌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뭐 갑자기 신발은 뭐였고, 근데 그 친구 신발이 뭐였지? 근데 작년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짜증났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 뇌가 보통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읽으면은 조금 호흡이 길긴 한데 네. 좀 인간 실격과 비슷하게 굉장히 좀 솔직하게 느껴지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느껴져서 뭐 그런 읽는 재미가 좀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상념에 빠져서 막 걷고 있다가 뭐 여동생 주려고 산 앨범이 뽀개져요.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막 겨울이니까 뭐 미끄러웠나 봐. 그래서 앨범도 막 속상하겠다. 부서져 버리고 네. 그러면서 뭐 예전에 죽었던 동생이 갑자기 또 생각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리는 어디서 지낼까? 이 추운 날 오리들은 네. 대체 어디서 지내고 있을까? 근데 이게 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아마 네. 지금 자기가 오리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 음. 추운 날에 자기는 하염없이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나도 지금 지낼 데가 없잖아. 네. 사실 뭐 돈 많고 호텔 가고 이런 거야 뭐 그냥 마음 편히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내가 따뜻한 누구의 가정의 품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공원에 있는 오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되게 나갔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나 봐요. 감정이입을 좀 하는 거군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낼 곳이 없는데 오리들은 대체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가 네. 집에 한번 가볼까? 음. 결국에는 네. 집에 한번 살짝 가볼까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여동생도 궁금하고 네. 또 지치지 사실. 그렇죠. 하루 나와가지고 벌써 이제 밤이 다 됐는데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 막 이렇게 혹시나 부모님이 계시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동생 있는 방까지 가요. 가서 결국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딱 이렇게 방문을 딱 닫고 다행히 부모님은 어디 지금 모임 가 계시대. 다행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그래. 오빠 뭐 어디 있다 왔어? 막 이렇게 뭐 뭐야? 뭐 나간 거야? 힘들지 않았어? 막 이런 대화하다가 네. 내가 너한테 선물 주려고 샀는데 이게 깨졌어. 아이고. 너무 짜증나. 네. 기분이 안 좋아 했는데 여동생이 너무 이쁜 말을 해요. 뭐라고? 근데 네. 나 원래 주려고 샀던 거잖아. 그래서 난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거라도 받고 싶어.
내 여동생이 세상 최고다. 이런 약간 힐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동생에게 이것도 받게 되고 이 여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네. 참 어린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사랑스럽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느끼게 돼요. 그 와중에 여동생은 계속 이제 오빠를 걱정합니다. 오빠 그럼 뭐 할 건데? 네. 10살짜리 꼬마인데 굉장히 성숙한 애인가 봐. 그러네요. 이쁨 받고 잘 네. 자랐어 또. 오빠 앞으로 뭐 할 건데? 아빠 엄마가 오빠 진짜 죽일 거야 아마. 이 얘기를 4번이나 했대요. 그리고 진짜 돈 벌어야지 학교 안 갈 거야? 계속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유 뭐 애도 홀든도 아유 뭐 해야지. 아 알았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찐 남매들. 아 알아서 할게. 이러다가 여동생이 결국에 딱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오빠는 앞으로 뭐 가고 싶은 건데 그럼?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홀든이 뭐 가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수녀님들한테 기부도 했다 그랬잖아. 네. 그게 또 아이들한테 가는 그거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 예전에 친구 중에 또 죽은 애가 있어요. 굉장히 약한 애였어. 반 친구였는데 네. 얘가 막 엄청 체격도 왜소하고 되게 유약한 애였는데 애가 네. 말은 언제나 바른 말만 하는 굉장히 똑부러지는 애였어. 네. 이런 애들은 언제나 강한 애들한테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열받으니까. 네. 우리 저번 시간 윤재처럼 열받으니까 공격 대상이 돼서 맨날 괴롭힘을 당하다가 네. 얘가 그걸 못 견디고 어느 학교에서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버린 거야. 아이고. 그리고 죽어요.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됐을 때 네. 유일하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걔를 정말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랬던 선생님이 계신 거야. 네. 그 선생님 생각도 나면서 그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막 하다가 아니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 거냐고.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읽어주시죠. 그 첫 번째 그렇죠. 나왔던 네.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란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정말 바보 같겠지만 말이야. 네, 이 이야기를 교생한테 해준 거군요.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네. 언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단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네. 자, 무슨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뭐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결심을 어느 정도는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결심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전에는 물론 얘가 네. 어떤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묘사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물론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뭐 내린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방황하고 있는 와중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이 친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아이들을 지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도 아이거든. 그렇죠. 자기도 누군가에게 사실 지켜주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라고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강추. 네. 네. 그래서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문이 덜컹덜컹합니다. 부모님인가요? 오. 그래서요?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해요? 3부 죄송합니다. 옷장 속에 숨어버려요. 에 진짜요? 네, 숨었는데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얘는 계속 담배 피고 있었지. 네, 여동생은 안 필 거 아니에요. 언급은 안 됐지만 네. 이야기한 내내 담배를 피고 있었어 이 자식은. 근데 너 담배 냄새가 난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제가 그냥 호기심이 갑자기 생겨서 그냥 펴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무 좋다 여동생. 얘기 너무 이쁘지. 그러게요. 너 이따 얘기해. 이러고 이제 방문 쾅 닫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갔어 해서 이제 그 황급하게 도망치려고 해요. 네. 떠나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붙잡더니
꼬깃꼬깃해서 돈 몇 장 이렇게. 와 오빠, 이거 진짜 갈 소설이다. 거야? 돈 없어? 돈 없지 않아? 막 네. 애기도 용돈 있겠지. 네. 부잣집이잖아. 그래도 이런 남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남매 관계에서 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그럴 수 있나? 뭐 6살 차이기도 하고 네. 얘는 막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 형제잖아요. 음. 또 동생이 한 명 죽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각별함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남매의 형상입니다. 제가 또 남매로서 네. 아, 이런 저는 뭐 온다 하면 문을 잠궈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핀다? 그럼 당장 엄마한테 전화. 그렇죠. 네. 방문을 이렇게 가둬놓고 엄마 음. 아빠한테 연락을 해. 맞아, 지금 맞아. 내가 잡아놨다고. 네. 이 그리고 새끼 용돈 왜 달라고. 현상금이냐? 근데 여동생이 진짜 마음이 예쁜 게 느껴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여동생을 보고 또 이 주인공이 참 뭔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투신 자살 사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안톨리니 선생님이란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집을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오. 뭐 인사라도 하려고 어차피 학교 그만두니까 네. 뭐 인사라도 하려고 갔나 봐요. 네. 갔는데 여기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네. 중요한 대목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논란 혹은 뭐 왈가왈부하는 대목이거든요. 왜죠? 왜냐하면은 가서 네. 이제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래 왔으니까 좀 자고 가라. 고생 많았지. 아유 약간 이런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스펜서 선생님은 너 임마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나중에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하지마 이 새끼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래 아이고 야 지난 이틀 동안 힘들었겠다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의 선생님이었는데 네. 여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영문으로는 헤드라고 써 있거든. 헤드? 뭐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할 때 헤드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 헤드가 뭐냐 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걸 막 갑론을박을 한다고 해요. 헤드? 이게 네. 진짜 머리 이마일 네. 수도 있는데 네. 헤드면 두잖아요. 네. 우리 몸 중에 또 남성의 몸 중에 두로 끝나는 부분이 뭐가 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은 네. 얘가 이제 조금 성적으로 아. 약간 이렇게 막 건드려짐을 당했다. 그 아저씨가 얘한테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 소설에 그런 뉘앙스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앞뒤의 맥락을 가져와서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머리 했는데 얘가 이거 싫어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싫어하는 걸 수도 있다인데 전자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라는 네네네. 해석으로 좀 많이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문학자인 김성곤 교수님께서 해석을 네. 한 게 있어서 덧붙여봤습니다. 읽어주시죠. 집에서 나온 홀드는 밤을 보내기 위해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옛 영어 교사 안톨리니 선생님 댁을 찾아간다. 안톨리니 선생님은 마치 인자한 아버지처럼 홀든에게 인생의 충고를 들려준다. 예컨대 그는 홀든에게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대의를 위해 고결하게 죽기 원한다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대의를 위해 겸허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이 잠든 사이에 안톨리니 선생님이 자신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것을 눈치챈 홀드는 노교사가 동성연애자라고 추측하고 서투른 핑계를 댄 후 재빨리 그 집을 빠져나온다. 네, 이렇게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는데 분명히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라는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 뭐 이 친구한테 잘하고 옷을 줬는데 바지를 안 줬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정황상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또 자고 있는 애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치. 이게 그 헤드가 아니라고 진짜 헤드라고 해도 조금 뭐 왜 이러지 싶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뭐 아유 잘 자고 있네 이런 느낌이라면 괜찮겠지만 네. 이 말을 막 어머 뭐예요? 막 이렇게 만져.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바지 안 수도 있으니- 입으시고 나 바지 안 주고. 네, 손님 바지도 없으니까 자기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네. 음.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해석해 보시는 거. 네. 근데 이런 논란이 있다. 네, 뭐 이런 감론을박이 있다. 해석의 여지가. 네. 네. 뭐 그렇지 않고서야 얘가 뭐 그렇게까지 당혹감을 느끼고 집에서 도망쳐 나올 일이 뭐가 있냐. 그러게요. 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네.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 뭐 이 말을 어루만진 기억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뛰쳐나와요. 아하. 얘는 또 뭔가 느꼈겠죠. 역시 어른은. 그리고 난 내가 너무 의지가 될 것 같아서 찾아갔고 나를 그렇게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역시 닌게는 어린 닌게는 안 돼. 이러고 또 뛰쳐나오게 되겠죠. 근데 또 걷다 보니까 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는 아이다. 그죠. 네. 왜냐면 또 좋은 선생님인데 분명히 그래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들어요. 네. 또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네. 이젠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죠. 어디 가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네. 그래서 대합실을 갑니다. 그냥 역 앞에 있는 네. 대합실 가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또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내일 날이 밝으면 미국의 서부로 떠나버리자. 네. 그 당시 서부는 더욱더 황폐했을 거고 뭐가 되게, 진짜 없었을 예. 거고 서부로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서 정말 그냥 뭐 죽은 듯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살아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내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오호. 그런 결심을 했는데 네. 떠나기 전에 그래도 여동생하고 작별 인사는 해야지. 그렇게 좋아하고 이쁜 여동생인데 그쵸. 날 걱정해 주는데 말도 없이 뭐 아예 떠나보내면 어떡해. 그래서 여동생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동생 그 학교에다가 가서 쪽지를 남겨놔요. 여동생의 학교에다가.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쪽지를 전달해서 남겨요. 네. 몇 시까지 어디 박물관에서 보자. 근데 얘는 또 가는 길, 뭐 학교로 가는 길, 그리고 이제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길 내내 또 네. 낙서 같은 걸 봐요. 벽에 써 있는 거. 음. FUCK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SEX 써 있고. 네. 우리 뭐 공사장 담벼락 이런 데 가면 숱하게 볼 수 있는 거 어렸을 때. 맞아요. 맨날 낙가로 칙 해놓고. 맞아요. 오락실 이름 새길 때도 그런 거 해놓고 막. 오락실 이름? 네. 랭크 네, 세웠을 점수 때? 뭐 깨면은. 네. 그런 거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이때도 뭐 똑같았지. 왜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할까요? 2000년 전에도 막 이렇게 막 해놓지 않았을까? 다들? 이집트 벽화. 이집트에다가 막 이렇게 네. 해놓고. 재밌죠. 약간 금기시 된 것들을 공개해 만천하에 드러내버리고 공개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일탈로 느껴질 수 있고. 전 많이 안 썼습니다. 여러분 써보셨다면 또 댓글에 댓글에다 쓰지 마시고 그런 낙서들을 이제 뭐라고? 누구 응원하러 오셨어요? 샘성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누구 샘성 하는데 예. 여러분 뭐 찾아보시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이런 낙서들을 막 보면서 네. 얘는 엄청 분개해요 막. 야 저런 파렴치한 놈들. 더럽다. 약간 이런 더러운 느낌으로. 놈들. 저런 걸 애들 보는 데다가 저렇게 막 써놔? 난 이거 쓴 새끼 잡아다가 벽에다가 대가리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찍고 싶어 막. 이거 소설 내용 아니죠? 맞아요. 진짜요? 나와요. 분노를 많이 했구나. 엄청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데 네. 아니 지도 근데 그러게요. 지난 이틀간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를 찾아다녔잖아. 그치? 네네. 이 단어를 이룩하기 위해서 참 그래서 여전히 얘는 무슨 생각하는 새끼일까? 뭐 이런. 여동생 앞에서 담배도 피고. 그니까. 그죠? 참. 근데 뭐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분개하면서 막 지나가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키려면 저런 것들도 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는 요 몇 군데만 봐도 이게 수두룩 빽빽한데 내가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더러운 것이 가득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 어제였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아이들을 막 그렇죠. 지켜주고 이러더니 다음날 좀 약간 자신이 좀 없어졌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네. 여동생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네. 박물관 근처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얘는 박물관, 뭐 전시회 이런 네.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요? 나름 또 고상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니까 네. 뭐 속으로 정말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일부라도 가서 거기서 막 지금 이러면 뭐 인스타 사진 찍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앤데 그 근처에서 이제 여동생을 만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 왜요? 얘가 그 전날 집에 갔다가 자기 이 모자를 네. 벗어주고 왔거든. 뭐 그 빨간 사냥 모자요? 네. 네. 근데 얘가 그걸 푹 눌러 쓰고 이따만한 짐 가방을 막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나 오빠가 따라갈 거야 그냥. 어떡해. 네. 그래 와. 어떻게 그래. 네. 나랑 같이 서부 가서 개고생하자. 네. 골드러시라고 아니? 막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애를 달래야지. 알았어. 너 일단 그거 짐 좀 저기 하고 야 가긴 어딜 가. 오빠가 안마 어디 안 가. 알았어 미안해. 오빠가 그냥 한 소리 그냥 이상한 소리였어. 막 이런 식으로 애를 달래주고 좀 이제 또 달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하다가 이제 근처에 놀이공원이 있어가지고 얘가 회전목마를 되게 좋아했대요. 애기가. 그래서 회전목마를 태운 거야. 네. 타고 놀아. 그래서 오빠 여기 있을 테니까 하고 뭐 도망가진 않았고요. 네. 그걸 이제 지켜보다가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회전목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애들이 막 뺑뺑 돌아가면서 이제 어디 하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고리 같은 걸 걸어놨어. 고리? 네. 그래서 그 고리를 이렇게 잡는 사람한테는 상품을 주는 거야. 그 상품을 잡겠다고 애들이 막 와 잡을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게 너무 위험해 보이고 잘못하다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네. 문득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들은 그냥 저렇게 크는 게 맞나?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의 위험 뭐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고 눈앞에 있는 요거 뭐야 이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뭐 물론 그러다 다칠 수도 있겠지. 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 받을 수도 있겠지. 네. 그럼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커도 되지 않을까? 얘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그래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는 뭐 낭떠러지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예시가 좀 다르긴 한데 뭐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애들이라면은 조금은 다치고 깨지더라도 그게 커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잠겨서 결국에는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네. 그 이제 정신병원까지는 아니고 요양원 같은 데서 네. 이제 신경쇠약에 관한 치료를 받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몇 달 뒤에는 이제 나가서 학교도 다시 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소설이 끝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요? 네, 저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네, 저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일부 보고 오신 분들 네. 재미없다 그랬어 이 친구. 네, 일본 진짜 저는 책을 제가 봤을 때 재미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설명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저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거 타이핑할 때 몰랐거든. 네. 막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네. 하고 할 땐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뭔지 알겠어. 네, 너무 좋은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내가 해석을 잘한 건 아니겠죠. 저도 여러분들 많은 네. 분들이 한 해석을 또 많이 종합하기도 했고 뭐 중간중간에 강력히 추정하는 것도 많이 넣긴 했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다. 너무 좋은 책이었대요. 진짜 개웃기네. 아까 1부 시작할 때 우리 뭐 비판도 한번 해보자. 꼭 좋은 책이 필요는 없지 않냐 하고 시작했잖아요. 너무 좋은 책인데요? 네.
아이 역시 명작은 그니까. 그 이유가 있네요. 야. 네. 아 죄송합니다. 셀린저 선수. 앞으로 이름을 길이길이 기억할게요. 네. 인정합니다 저희가. 대단하신 들으시는 분이었구만.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특별히 이제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네. 특별히 제가 좀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얘가 홀든이 이제 하는 행동들에 이입한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어떠한 상징들을 보고 얘가 자기를 거기다 대입시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일일이 지키고 그럴 수는 없어. 이것도 그러니까 얘가 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네. 얘가 하는 말들이 다 자기를 향한 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마지막에 여운이 너무 갑자기 남는데 이게 뭐야? 저는 약간 어떻게 소설을 좀 받아들였냐면 네. 제가 저 스스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조금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입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내 신념과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되게 딱딱해져요. 그 딱딱한 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씩 접하게 되면서 세상은 왜 이럴까?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되게 반항적으로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삶이란 게 겪다 보면은 내가 중간점을 찾아가잖아요. 어렸을 땐 극단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극단까지도 갔다가 아니네 하면서 점점 가운데 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삶을 정의하곤 하는데 네. 딱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 하는 그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일일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한 게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중간점을 찾아서 성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결말이 좋았어요. 네. 이 3일 전부터 네. 오늘까지 그냥 집에 있었다면은 그냥 몇 대 두드려 맞고 혼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서 앞으로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앞으로 집에서 살긴 살겠죠. 네. 근데 얘가 겪었던 과정 끝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공 선생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이다 보니까 이 결정이 너무나도 좀 가치 있어 보이고 저는 맞아요. 물론 어제만 해도 이 새끼가 아이를 지킨다더니 오늘 되니까 갑자기 못하겠다 그러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텀이 짧은 그런 2박 3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만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애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박 3일이 아니고 뭐 개인의 인생을 놓고 20년 30년이라는 그런 시간선으로 좀 느려서 한번 본다면은 충분히 우리 인생을 녹여낸 것이 아닐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냐 이거. 네, 근데 오늘 폼 미쳤어요. 아 그래요? 오늘 설명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진짜 흡입력도 너무 이거 뭐 우리끼리 자화자찬 이래놓고 조회수 27회 싫어요 막 5개. 맞아요. 좋아요 3개 싫어요 5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은 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네요. 예를 들어서 그 회전목마에서 네. 원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위험하지만 이렇게 손을 뻗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 홀든이 위험한 가출이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얻고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맞아요. 네, 그래서 가출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가출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깨달았구나 하는 뭐 이상한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도 좀 생각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된 것도 저는 뭐 부모님이 이 새끼도 안 되겠다 병원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좀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여기서도 약간의 순응하는 그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너무 좀 딱딱하게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이제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병원에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자이 오사무랑은 이제 똑같이 병원에서 엔딩을 맞이하는데 인간 실격과 네, 그죠. 되게 다른 결말인 것 같아서 저는 저번 인간 실격이 생각나면서 그래가지고 좀 대조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소설이 아니었나. 세트를 읽어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또 다자의 그 인간 실격은 전체적인 인생을 다뤘다면 네. 얘는 뭐 2박 3일 짧은 이야기지만 시점이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있었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양에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오히려 이 책이 훨씬 두껍거든요. 하긴 인간 실격도 도시로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맞아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망가져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한 개인의 이런 잠깐의 며칠의 일탈을 보고도 네. 참 우리 인생을 좀 길게 느려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작품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참 바라는 건 네. 그 치료를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어른도 많다라는 거를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 네. 네네. 지금까지는 안 좋은 어른들이 많았겠지만 네. 앞으로의 만날 어른 혹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경험과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걸 좀 주인공도 느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었어요. 되게 막 혼자 그런 생각, 뭔가 철학적인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면은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하는 되게 주인공과 비슷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딱 사회 나가 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좀 오만했구나. 그렇죠. 내가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려 했었구나 하면서 또 스승님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내 세상을 넓혀가는 그런 경험을 주인공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결국 좋은 어른이 돼주겠죠. 맞아요. 그럼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맞아요. 거죠. 그 끝에 와 이거 뭐야? 그니까. 우리 네. 개쩐다 오늘 진짜.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방송입니다. 근데 제목이 옥수수밭대 경비원 이런 거였어요. 이러 짹짹짹짹 야 팡. 그러면 이 책 안 보겠죠. 거기 차대지 말라니까 이씨. 막 이렇게. 옥수수 막 갖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고.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재밌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참 뭐 이거 어차피 준비하면서 네. 저희도 우리 한 책을 놓고 다른 분들의 해석이나 뭐 강독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네. 참고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느낌의 그건 또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우리가 뭔가 많이 네. 잘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홀든 친구는 지금 몇 살이지? 홀든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네. 홀든 할아버지. 네. 3, 4년생이니까 가셨겠네. 자, 천국의 하늘나라의 파수꾼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네, 저희 호밀밭의 파수꾼 2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책교셀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 네. 안녕.